자, 서비스 영어 5주차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5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이얼로그 5번까지 했고 오늘 다이얼로그 6번 시작합니다. 자, 여기 would you like 뭐 하시겠어요? 상대방이 물어볼 때 공손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would you like. 자, 그 다음에 a lunch 식사,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with me today. 오늘 저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하시겠어요? 얘기했을 때 여기 지금 I'm afraid. 그런데 그 뒤에 I can't 하고 나왔어요. 부정이 나왔죠. 자, 이때 같이 쓸 수 있는 표현 I'm sorry but. 자,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물어볼 말이 있거나 했었을 때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을 때 맨 먼저 나와야 될 표현이 바로 이처럼 I'm afraid 또는 I'm sorry. but이 나왔으니까 but 뒤에는 반드시 부정이 표시가 되죠. 앞의 내용과 반대.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질문을 했는데 부정적인 답변을 해야 될 경우 I'm afraid. 말 그대로 afraid라는 말은 뭐뭐 하기가 두렵지만 하고 이런 표현인데 이런 표현에서 내가 부정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두렵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답변은 이처럼 부정의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맨 먼저 그냥 I can't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I'm afraid 또는 I'm sorry but I can't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되고 존중하는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에 있어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서비스는 나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I'm sorry든 I'm afraid 하면은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점심 먹자고 약속을 하는데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I have a meeting at 1 o'clock 1시에 미팅이 있어요. 그럼 점심 먹을 시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유가 됐고요. Please don't worry. 자,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나는 분명히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제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굉장히,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봐 줬는데, 부정의 답변을 하니까, 또한 이 또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말라고 해서,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좀 미안해하지 말라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 그래요,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해 두니까 please don't worry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we can have it at another time.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만 날입니까? 다른 날 또 하기로 하죠. 그랬을 때 we can have it. 그럼 점심 먹는 것을 at another time. 자, 여기에서 우리가 표현해서 another라는 표현이 있어요. another는 보셔서 아시다시피 on 그 다음에 플러스 other 이렇게 해서 another가 된 거예요. 또 다른 하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또 다른 한 날에 하니까 이때는 other time, at other time 또는 another time 다른 시간에 다시 한번 뵙죠. You can have it. 다시 하기로 하죠.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이얼로 6번 한번 같이 해볼게요. Would you like a lunch with me today? I'm afraid I can't. I have a meeting at 1 o'clock. Please don't worry. We can have it at another time. 자, 대화식으로 그냥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Would you like a lunch with me today? I'm afraid I can't. I have a meeting at 1 o'clock. Please don't worry. We can have it at another time. 자, 다이얼로그 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이얼로그 7번. Did you enjoy your dinner, sir? 자, 여기 sir라는 지금 호칭을 하는 거 보면 바로 웨이터나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야, 저녁을 즐기셨습니까?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라고 할 때 enjoy your dinner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Did you enjoy your dinner?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했더니 it was great. 아주 훌륭했습니다. Thank you. 고맙습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would you like to 또 나왔죠? Have some more wine? Some more wine. 와인 좀 더 하시겠어요? Some more. 또 다른 와인을 좀 드시겠습니까? 했더니 yes, please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웨이터가 와서 와인을 이제 서빙을 하겠죠. 자, 그런데 잠시 이제 그런 뒤에 와인을 따라주는데 I'm terribly sorry 합니다. 여기 terribly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끔찍하게도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terribly sorry.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I'm terribly sorry. 예? 아주 몹시 굉장히 sorry한데 미안한데 그 감정을 아주 격한 감정으로 terribly sorr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The wine is spilled out. spilled out. 이렇게 되면 spill 엎지르다라는 뜻이에요. spill 근데 spilled out 완전히 엎질러 버렸네 와인을. 자 서빙하는 데에서 웨이터가 이렇게 와인을 엎지른다고 한다면 참 실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큰 실수라고. 자, 그러니까 terribly sorry 했습니다. 와인이 엎질러졌네요. 자, 이랬을 때 상대방에게 나도 물론 놀라긴 놀랐겠지만 대놓고 이렇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의연하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You spilled it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서 엎질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옷이 버렸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테이블 위에서 와인이 엎질러졌어요. 그래서 you spilled it 그것을 엎질렀는데 어디에서 on the table에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곧바로 식사 맛있게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식사 끝나고 나서 좀 와인이 부족한 것 같아서 Would you like to have some more wine? 이렇게 물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와인 엎질렀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끝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Would you like 해놓고 another glass of wine. 자, 와인을 셀 때는 와인 한 잔, a wine, two wines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와인은 우리가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술을 셀 수 없어서 이것을 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해서 glass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계량명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을 셀 수 없는 그 명사들을 술을 셀 수 있도록 와인 한 잔, 두 잔 그래서 와인은 글래스 단위로 나타내는 거죠. 와인 글래스가 별도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계량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글래스라는 표현을 써서 another glass of wine, 와인 또 다르게 와인 한 잔을 더 드릴까요? 얘기를 하니까 that'll be great. that'll be great. 아주 좋아요. 자,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하우스 와인이 좀 나올 것 같아요. 하우스 와인이 나왔으니까 와인을 글래스째로 이렇게 가져왔던 것 같아요. 아니면 와인을 병째로 따르는 것이 아니었었고 그래서 그 와인을 잔을 놓다가 엎질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That'll be great.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I'll be back right away. 즉시 돌아오겠습니다. 또 다른 와인을 가져오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식당에서 요구되어질 수 있는 사항 중에서 식후에 와인을 더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Did you enjoy your dinner, sir? It was great. Thank you.
Would you like to have some more wine? Yes, please. Oh, I am terribly sorry the wine is spilled out. Don't worry. You spilled it on the table. Would you like another glass of wine, sir? That'll be great. I'll be back right away. 자, 그렇다면 이 대화의 내용을 풀로 대화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Did you enjoy your dinner, sir? It was great. Thank you. Would you like to have some more wine? Yes, please. Oh, I'm terribly sorry. The wine is spilled out. Don't worry, you spilled it on the table. Would you like another glass of wine, sir? That'll be great. I'll be right back. I'll be back right away. 자, 이렇게 해서 끝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머 포인트를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 그래머 포인트에서 비동사가 나왔어요. 자, 영어 문법의 80%는 동사 문법입니다. 동사 문법인데 동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세 단계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 1번이 바로 비동사와 비동사를 제외한 일반 동사.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바로 의문문과 부정문. 그래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구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동사는 의문문을 만들 때 주어 앞으로 원래의 일반적인 평서문은 주어, 동사, 어순으로 되어 있는데 의문문은 동사가 주어 앞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건너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를 우리는 일반 동사라고 하는데 일반 동사가 의문문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do나 does 또는 did가 앞에 나와야 되고 do, does, did는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 또는 부정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에는 그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나오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의문문에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구별되고 부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분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든 문장의 기본은 바로 긍정의 평서문이에요. 평서문이라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문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은 긍정의 내용을 쓰느냐 부정의 내용을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긍정문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부정문은 그 문장과 반대되는 의미를 써야 되니까 반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부정을 나타내는 not이라는 부사를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비동사는 바로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그 문장 전체가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am not, are not, is no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동사들은 반드시 to 플러스 동사에 to 플러스 not 이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자, 그 뒤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동사와 비동사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 영어 문장에는 형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형식이라는 말은 패턴 이렇게 얘기하죠.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패턴은 우리가 배워왔던 형식, 문장의 형식은 5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그래머 포인트를 설명하면서 곧바로 동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어 문법의 70% 정도는 동사 문법이다 얘기를 했었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어 문장의 형식이 만들어지는데 형식이 5형식이 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1형식은 주어, 동사 이렇게 되어 있고,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3형식은 어떻게 되느냐?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direct object 이렇게 되는 거죠. 4형식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해서 5형식으로 하는데 영어의 모든 문장은 주어가 어떠한 동작을 하다, 주어가 어떠한 상태를 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영어 문장에는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 하나, 동사 하나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공통인데 그 뒤에 뭐 아무것도 안 오는 경우는 1형식, 보어가 오는 경우에는 2형식, 목적어가 오면 3형식,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오면 4형식, 목적어, 목적 보어가 오면 5형식. 이런 걸 보면 동사에 의해서 형식이 갈라진다. 자, 그렇다면 막말로 얘기해서 동사 하나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한 가지 형식만 쓴다라고 한다면 영어의 어휘가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 영어 문법은 굉장히 단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동사가 한 가지 의미 또는 한 가지 형식만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복잡해지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굳이 형식을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동사가 뒤에 어떠한 성분을 취하냐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지고, 형식이 달라지면 그 동사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는 형식을 지배하고 문장 전체의 의미를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비동사는 일형, 1형식과 2형식에 쓰입니다. 자, 그럴 때 1형식에 쓰이는 비동사는 바로 존재의 비동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형식의 비동사는 상태의 비동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뭔 차이냐? 1형식은 주어 플러스 비동사 형태니까 이렇게 되면 주어가 어디 어디에 있다 없다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 플러스 비동사 다음에는
분명히 부사적인 요소가 오는데 그 부사적인 요소는 뭐냐? 장소의 부사가 오겠죠. 즉 주어가 어디 어디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식 상태의 비동사는 반드시 뒤에 보어가 오는데 그때 보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사적 보어.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명사적 보어는 동격 보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주어 나와 있고 비동사가 나와 있고 그 뒤에 명사가 나와 있으면 앞에 있는 주어와 보어 형태로 같다. 동격이라 하면 이제 보어란 말 나오고 뭐 목적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벌써 문법적으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각각의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조금 문법적인 접근이 좀 수월해질 겁니다. 보어란 주체의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 이렇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명사적 부호가 나왔었고 음, 다른 말로는 또 다른 부호가 또 하나 있는데 형용사 부호가 있습니다. 형용사 부호는 우리가 다른 말로 서술적 부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방금 전에 설명했었을 때 부호라는 개념은 부호란 주체의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중요한 말은 구체적인 서술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뒤에 명사가 오면 우리가 명사적 보어 또는 형용사가 오면 서술적 형용사적 보어 또는 명사는 동격 보어 즉 앞에 나와 있는 주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격이라 하면 동격이란 명사적인 형태예요. 명사에서만 국한이 돼요. 동격이란 말은 명사에서 국한된다. 명사가 외면적 표현은 다르지만 즉 외면적 표현이라는 것은 문장을 표현할 때 단어 어휘로 쓰기 때문에 다른 명사로 나타내는 거예요. 명사적 표현이니까 다른 명사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내면적 의미 자 외면적 형태는 다르지만 외면적인 형태는 다르지만 내면적 의미는 같은 것. 의미와 형태로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외면적 표현한다는 것은 모든 말이나 언어의 표현은 어휘로서 단어로서 나타내니까 명사가 다른 명사로서 표현되지만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같은 경우 우리는 이걸 동격이라 해요. 그래서 앞에 비동사 앞에 명사가 나와 있고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와 있을 때 그 명사는 서로 다른 명사로 쓰여 있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같은 경우 우리가 이것을 동격의 보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형식을 쓰일 때는 그렇게 쓰이는 것이고 형용사가 기본적인 특징이 형용사는 명사를 서술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래서 형용사의 기능에서도 형용사는 한정적 기능과 서술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한정적 기능은 다른 말로 뭐냐면 제한적인 용법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술적 기능은 보어적 용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형용사가
한정해준다, 제한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명사를 다른 명사들로부터 구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한정하고 그랬을 때는 반드시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제한적용법에서는 명사가 나오는데 반드시 뒤에 예, 자 그래서 비동사는 형태와 활용에 있어서 나머지 동사들과 차이가 있다. 그 점을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형태는 현재형은 세 가지 am, are, is. 그런데 일반 동사들은 현재형,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현재형, s나 is를 붙인 형태, 그 다음에 과거형도 비동사는 was, were가 있지만 나머지 동사들은 한 가지 형태밖에 없다. 그 다음에 미래형은 위를 써서 나타내면 된다. 이것이 형태와 활용해서 비동사가 나머지 동사들과 구별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